자, 이어서 바로 오늘의 작전주 보도록 할 텐데, 오늘 작전주는 한화그룹 한번 공부를 하면서, 자, 그럼 한화그룹에서 뭐 하나에어로 지금 한화오션, 한화엔진 많잖아요. 그 중에서의 한 종목을 골랐습니다.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주한화입니다. 지금까지 한화그룹의 지주회사였었는데 이제는 저 지주회사 자리에서 그 부담을 좀 떨구는 그런 측면의 모멘텀을 맞췄는데, 자, 오늘 왜 이 시점에서 주한화를 골랐는가? 제가 보기에 이제 김승현 회장의 시대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김승현 회장의 삼형제로 내려오는 경영권 승계가 거의 마무리가 됐다.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국장에서는 항상 지주회사의 주가는 늘 눌러야 되잖아요. 그럼 이제 더 이상 주한화의 주가라든가 뭐 사업성을 누를 필요가 없고,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주한화가 제값받기를 시작할 수가 있다. 또 하나 밸류업 지수 나오고 ETF 나올 때 지주회사 들어갈 때는 저는 또 한화가 어필할 수 있다,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저는 8월 말에 한화에서 있었던 인사가 큰 모멘텀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. 그때 내용을 좀 보면 장남입니다. 김동관 부회장한테 한화 임팩트라는 큰 이제 투자회사 같은 거에 하나의 수장을 맡기게 되면서 8월 말인데 대대적인 대표를 갈아치웁니다.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한화오션, 뭐 한화에너지, 한화솔루션 7개의 계열사를 다 젊은 층으로 교체를 합니다. 즉 김승현 회장 시대에서 이제 김동관 부회장 시대로 간다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, 여러분들 많이 언급이 됐지만 뭐 김승현 회장 여러 가지로 뭐 경영 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. 근데 삼형제에 대해서 명확한 경영권 승계를 좀 한 것으로도 유명한데, 큰아들 가장 김승현 회장이 자랑스러워한다는 김동관 부회장한테 상당 부분의 주요 회사를 맡기게 된 겁니다. 이번에 한화 임팩트도 있고요, 한화 에어로스페이스, 한화 솔루션, 또 한화 오션, 이쪽을 이제 큰형인 김동관 부회장이 맡게 되고, 둘째인 김동원 사장이 한화생명을 비롯한 이제 금융 쪽을 커버해라. 그리고 막내인 이제 김동선 본부장, 승마 선수로 잘 알려져 있죠. 이제 한화 갤러리와 한화 호텔, 이렇게 이제 삼형제한테 쫙 이런 이제 그룹들을 맡기게 되는데, 자, 한화그룹도 이 경영권 승계 때문에 그동안 고생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. 이제 기존의 한화그룹의 지배 구조를 좀 놓고 보면 맨 정점에 이제 김승현 회장이 있고요. 이 김승현 회장이 지금까지의 지주회사인 이 한화를 지배를 합니다. 그래서 한화에 대한 지분이 김승현 회장이 한 22%, 23%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,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. 김승현 회장이 한화 지배하고 한화가 밑에 단에 싹 지배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, 자, 우리 항상 K국장에 나오는 김승현 회장이 어느덧 나이도 되고 떠나야 되고 저 지분을 자식들한테 줘야 되는데 상속세가 무지막지하잖아요. 하고 실제로 김동관, 김동원, 김동선 저 세 삼남의 한화에 대한 지분은 거의 미미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한화도 여러 차례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. 어떻게 할까? 그래서 이제 김승현 회장, 한화 계열사로 이어지는 저 과거 한화그룹 지배구조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했었는데, 실질적으로 한화의 누르기가 꽤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주 한화의 주가가 2015년에서 한 5만 원대 뭐 이 정도였었는데, 지금 보면은 2만 원대까지 추락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느냐? 결과적으로 저 삼형제가 어떻게든 한화의 지분을 많이 좀 소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그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. 이게 지분을 살려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 삼형제가 어느 세월에 저 한화 지분을 못 사는 거죠. 저 주가는 5만 원에서 2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도. 그래서 이제 한화그룹이 생각한 것이 한화에너지라는 또 한 축의 기업을 등장을 시킵니다. 그래가지고 이 한화에너지를 삼형제가 100%를 갖게 됩니다. 특히 이제 한화에너지는 큰형이 50%를 갖게 되면서 또 형제 간의 문제가 없게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이 한화에너지를 가지고 한화를 지배하게끔 이 노력을 계속했었는데, 첫 번째로는 두 개를 합치려고도 한번 해봤었어요. 그런데 말이 안 되죠. 왜냐하면 한화라는 저 주한화의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. 저 밑단에 있는 회사를 다 갖고 있으니까. 반면에 이제 한화에너지는 조그마게 되는. 그래서 이 방법을 안 하다가 새로운 방법, 공개 매수를 취합니다.
그래서 이 뉴스가 그렇게 부각은 안 됐었는데 7월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. 이 한화에너지가 공개 매수를 통해서 주한화를 지분을 한 15% 정도를 확보하게 되는, 알게 모르게 이게 완성이 되면서, 자, 저건 지금 과거의 하나그룹 지배구조고요. 새로운 지배구조를 완성하게 되는데, 이 신규 하나그룹, 즉 김동관 부회장 시대의 하나그룹은 어떤 지배구조가 나오느냐. 삼형제가 맨 윗단에 있습니다. 저 윗단에 있는 삼형제가 한화에너지라는, 저건 비상장이에요. 하고 100%가 다 삼형제 겁니다. 를 지배하고 한화에너지가 한화, 지금까지의 지주회사였던 한화를 지배를 합니다. 15%. 게다가 한화는 김승현 회장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한화가 다 기업사를 지배를 하고 있는, 완벽하게 한화에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신규 하나그룹 지배구조를 완성했죠. 자, 저 그림을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? 더 이상 이제 주한화의 주가 누르기는 없다. 오히려 덩치가 커질수록 좋죠. 왜냐하면 한화의 가치가 커지면 그 윗단에 있는 삼형제 한화에너지는 더 가치가 높게 평가받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는 지긋지긋한 저평가 주가 누르기, 여러분 지금 주한화의 PBR이요 0.3배입니다. 한화 에어로스페이스, 뭐 저 한화오션, 한화엔진 다 달고 있는 데가 PBR이 0.3배 아니겠습니까? 그럼 이제부터는 인고의 시절이 끝나고 주한화가 제값받기가 시작될 수 있다. 여기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. 밸류업 지수도 하나의 힌트가 되고요. 자, 오늘의 작전주 주한화입니다. 여기까지 하죠.